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준에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 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한시도 맡겨둘 수 없던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검찰 진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강제 모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남용죄가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안종범은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이 이미 그 권능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국회가 국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와도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개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친박 의원들이 이런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국회의원 관점에서 국정감사나 재반 활동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하고 옹호함으로써 이 사태를 키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친박 의원 지도부가 개편이 되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포로가 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의 자세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감없이 수사를 받고 하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04명의 백성들이 아무런 구조를 받지 못하고 물에 백주대낮에 수장되어 갔을 때 7시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었던 대통령께서 뒤늦게 나타와 했던 말씀이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전화 연결도 안 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지금 뱃속에 갇혀서 수장되고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사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에 백령도나 연평도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점령됐다 했을 때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난 대통령이 이 상황을 파악도 못했을 때 과연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눈만 제대로 와도 즉각 실국장회의를 비상소집해서 새벽같이 제설 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300여 명의 국민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정책 실패였다면 여야가 선명하게 갈렸을 것입니다. 국정운영 기조의 차이였다면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태에 직면해서 또 하루하루 갱신되는 소설보다 더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통째로 깊은 충격과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헌정질서 유린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권한을 갖지 않은 자에게 내맡겼습니다. 기밀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에서부터 인사권, 메시지까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을 공유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 주위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누가 여우인지 누가 호랑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지한 것이 무속의 힘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나라에 전쟁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당은 헌정유린의 공범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표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최순실 일당을 온몸으로 비호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당치 않게 무슨 협상은 협상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제시하는, 야당이 제시하는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분들도 더 이상 당리당략 선거의 유불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세로 임하면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탄핵이나 하야같이 헌정 중단 사태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통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하고 헌정 질서가 중단된 상태를 조금이라도 지속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 특검과 국정조사가 지금의 통치권 비정상적인 상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가만히 봤더니 네. 제안 받지도 않은 사람이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의 네. 스탠스는 국민의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뺏기고 나니까 제일 선명해요. 국민들은 하야하고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내부의 주 기류는 네. 탄핵하면 역풍 맞는다. 도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탄핵하면 네. 헌재가 네. 8대1이나 7대2 구조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 도울 선생님 말씀할 때 네. 아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아주 평탄한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데 50만 명의 거리로 나와 있고 이 국민의 분노가 90%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과연 헌재가 그렇게 독박을 뒤집어 쓰겠느냐? 전문용어로 똥통에 빠지겠냐? 헌재가 똥통에 빠지겠냐?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하야와 국민의 탄핵 감정이 네. 정치권보다 앞서 나가 있다. 여기서 지금 책임 총리제 갖고 네. 총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죠. 박지원 대표가 한 걸 그대로 읽을게요. 예. 총리 후보만 20-30명이다. 우리가 총리 문제에 왈가왈부할 때 그 촛불이 야당을 향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 비판은 야당의 대상이 될 것이다. 책임 총리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책임 총리의 권한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순간에 예. 저쪽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아침. 이긴 적이 있잖아요. 네. 무상급식 때. 무상급식을 던져놓으니까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냐. 부자들도 다 주자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던져놓은 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예, 뭐 그건 이건희 말리- 아들도 뭐 주라는 거냐. 그럼 뭐, 말린 예. 거죠. 그럼 무상급식이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말을 섞는 순간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그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하야 촛불 들고 탄핵 촛불 들 때 책임 총리제 받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95% 국민이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 행태를 비판하고 있고 네. 70% 넘는 분들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국정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네. 헌정 질서를 파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 있는 퇴각을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 정말 위대한 장수는 진격도 중요하지만 네. 물러설 때를 알아야 돼. 적절한 시기에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의장이 했어야죠. 자, 의장은 중립이기 때문에 그 얘기 또 못한다고 칩시다. 네. 야당은 오면요. 네. 지금 무슨 총리냐. 대통령 중심제에서 헌법을 파괴하자는 거냐. 헌법 정신에서 어떻게 책임 총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에 빠지자고 하는 거냐. 네.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다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할 때 눈길 한 번 안 주던 그 철의 여인이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는 거여서 이번 12일 날 어제 그 가족들하고 세월호 가족들하고 통화하면서 네. 모두 다 노란 점퍼를 입고 제일 앞에 서라. 왜냐하면 당신들이야말로 이 시대, 이 민주주의가 파괴된 이 시대의 가장 피해자로서의 상징적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제일 앞에 서야 한다.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해라. 구술하지 않았다. 사이비 종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럼 성형 뭘- 시술을 받았다면 그게 상상이 갑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용서가 됩니까? 전 세계 조롱거리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5시에 나타서 멍한 상태에서요. 만약 수면 마취가 됐으면 그게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건데 정신이 그때도 몽롱해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시간 계산해 줄게요. 준비하는데 10시서부터요. 만약이라면 제가 성형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이 아닙니다. 성형 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형 사업을 하세요? 예, 30분에서 1시간쯤 준비합니다. 그럼 11시에 수면 마취라고 지금 보톡스라고 한 거 나오는데 보톡스 아닙니다. 보톡스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보톡스는 맞아본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들으면서. 네. 보톡스는 많이 나봐야 30-40방이에요. 요즘은 대한민국 그 의사들이 손기술이 좋아서 네. 원래 처음 보톡스 들어왔을 때는 얼굴 전체마저도 한 10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누면은 이마가 안 펴지면서 네. 내려오니까 눈이 자꾸만 답답해요. 네. 그냥 요즘은 작게 많이 찍는데 많이 찍어봐야 30-40방 정도 나요. 잘 놓는 사람들이. 네. 근데 뭐 100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 시술인데 네. 미세 지방 흡입술입니다. 미세 지방 흡입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면 미세 지방 흡입술이다? 그거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이에요. 네. 그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최순실 대통령의 얼굴을 같이 보여줘 보십시오. 네. 둘의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볼이 부풀어 있고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모습이 아니에요. 볼이 부풀어 있거든. 이거는
의사들한테 보여준 결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날 만약 4월 16일 날 그래서 시간을 보면 1시간 동안 준비하죠. 그 수면 마취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네. 우유 주사라고 하는 네. 그걸 맞게 되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요. 그때 시술이 끝나는 거죠. 네. 지방을 빼서 자기 진피 지방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쭉 먹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본인이 다 느낍니다. 어디서 뭘 하고 그러는지 다 느껴요. 제가 받아봤으니까. 그래요? 다 느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막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술 받는 내내 막 그 진보가 보수 진영이 전투가 붙어갖고 혁명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국회 일각에서조차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을 비호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대통령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 선언과 촛불 시위가 매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그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9%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월 항쟁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될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막기 위해 충심 어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어 놓으십시오. 국회가 추천하는 패널과 함께 생방송 TV 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진솔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운영 동력이 마련되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에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택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그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넷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작금의 국가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거국 중립내각과 국회가 협의해서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 등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이룬 후에 조기 대선 등 헌정 정상화를 이룩해 주십시오. 일단의 대책을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막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이나 정권이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반드시 그 사고를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해 내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은 물론 80년 5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김주열, 이한열, 강경대, 백남기 농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수반됩니다.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사실 최태민은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4살인가 나이가 위고 예.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순사 노릇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허. 그리고 그 해방 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나왔다가 무슨 땡중 노릇하다가 또 그 영생교라는 그 종교를 만들어 그렇죠. 가지고 사교를 만들었어요. 천도교 뭐 불교 기독교를 예.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영생교의 교리가 뭐냐면 영원 합일이라고 그래서 예, 예. 항상 그 유체 뭐 어쩌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의 영혼을 어머니와 다시 합의를 시켜준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나왔으니 예.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아. 그래가지고 그 무슨 유경재단 그런 거 만들어도 전부 최태민이가 이제 그 실제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구국 무슨 봉사단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되면서 이 양반은 또 1994년인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5번째 딸이라고 하는 이 최순실이라는 여성이야말로 그 나의 이 영매의 능력을 가장 그 잘 계승한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내가 죽어도 너 뒤를 이 여자가 봐줄 거야. 자, 이러고 바톤 인계를 했고 바톤을 넘겨줬어요. 바톤 인계를 했고 예. 또 최순실이는 그야말로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인이 박근혜라는 사람 내가 그 전번에 얘기했는데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예. 사귄 사람이 없잖아요. 박근혜랑 인간적으로 박근혜 친구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초부터 공주였으니까 그 주변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죠.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의 접근이 차단된 고립된 이런 상황에서 심적으로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최태민 씨였고 그 뒤를 이어받은 최순실 씨였을 것이다. 이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건 예. 실이고. 아니 그러면 대한 권한을 나눴을까 줬을까 이 부분이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버거운 임무를 뛰어든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에는 본인의 능력에 너무나 버거운 걸 맡으면서 더 의존했을 것이다. 최순실이라는 사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 의존 방식이 예. 영매적. 영매. 어머니의 홀령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이다. 아하.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의 불쌍한 영혼. 아하. 그런데 왜 국민들은 우리가 알건 최순실의 남편이 정윤회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청와대에 오는 과정의 전체를 비서실장처럼 그 담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뭐 십상신이 예. 문고리 5인방이니 4인방이니 별하별 3인방 다 예. 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맹분 상태라고 하지만 예. 이렇게 초라한 하나의 여인을 그 여인은 또 하나의 평범한 영매라고 하는 아줌마에게 의존해서 모든 판단력을 내리는 자기 어떠한 이성적인 로고스가 없는 하나의 인간. 네, 예. 이 인간을 국민의 대다수가 위대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도장을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 역사가 예. 얼마나 우리 민족이 지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느냐. 보수 언론이 그 보수 세력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알면서 만들었다. 이 스토리를 다 이미 공개가 된 스토리들인데 이거를 차단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 세력이 바로 보수 언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이 여자를 빨리 털어버려야 우리가 산다. 그것은 말이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죄악을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 뜬금없는. 그러한 정치인의 행태가 아닌 하나의 무당춤을 춘 거예요. 무당춤을 춘 것 같다. 그건 최순실의 아바타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 순실이를 끼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패와 무능과 타락을 인내해왔습니다. 3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평화시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빠뜨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나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인 나라로 떨어질 때도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박근혜의 월급을 주고 있고 박근혜에게 그 권한을 맡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이미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져야 될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형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권한을 국권을 내려놓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인이 명합니다. 박근혜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한 모습이고 언제든지 해고해서 그 직위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리이기 때문에 해고해도 됩니다. 일각에서 하야하면 혼란이 온다,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를 겪고 나라가 망해가고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떠나버린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떠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고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아니요! 더 나빠질 데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더 위험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박근혜를 내버리고 이 박근혜의 몸통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기득권을 협박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준에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소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한시도 맡겨둘 수 없던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검찰 진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강제모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남용죄가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안종범은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이 이미 그 권능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국회가 국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 주위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누가 여우인지 누가 호랑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지한 것이 무속의 힘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나라에 전쟁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당은 헌정유린의 공범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표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최순실 일당을 온몸으로 비호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당치 않게 무슨 협상은 협상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제시하는, 야당이 제시하는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분들도 더 이상 당리당략 선거의 유불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세로 임하면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면한 채 일방적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도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개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친박 의원들이 이런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국회의원 관점에서 국정감사나 재반 활동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하고 옹호함으로써 이 사태를 키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친박 의원 지도부가 개편이 되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포로가 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의 자세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감없이 수사를 받고 하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04명의 백성들이 아무런 구조를 받지 못하고 물에 백주대낮에 수장되어 갔을 때 7시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었던 대통령께서 뒤늦게 나타와 했던 말씀이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전화 연결도 안 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지금
뱃속에 갇혀서 수장되고 있는데 구명복귀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사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에 백령도나 연평도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점령됐다 했을 때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난 대통령이 이 상황을 파악도 못했을 때 과연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눈만 제대로 와도 즉각 실국장회의를 비상소집해서 새벽같이 제설 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300여 명의 국민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7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정책 실패였다면 여야가 선명하게 갈렸을 것입니다. 국정운영 기조의 차이였다면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태에 직면해서 또 하루하루 갱신되는 소설보다 더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통째로 깊은 충격과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헌정질서 유린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갖지 않은 자에게 내맡겼습니다. 기밀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에서부터 인사권, 메시지까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탄핵이나 하야같이 헌정 중단 사태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통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하고 헌정 질서가 중단된 상태를 조금이라도 지속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 특검과 국정조사가 지금의 통치권 비정상적인 상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가만히 봤더니 네. 제안 받지도 않은 사람이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의 네. 스탠스는 국민의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뺏기고 나니까 제일 선명해요. 국민들은 하야하고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내부의 주 기류는 네. 탄핵하면 역풍 맞는다. 도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탄핵하면 네. 헌재가 네. 8대1이나 7대2 구조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 도울 선생님 말씀할 때 네. 아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아주 평탄한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데 50만 명의 거리로 나와 있고 이 국민의 분노가 90%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